귀순 병사, 생사의 기로에서 그렇게 절박하게 뛰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특히 JSA 대대장이요. 직접 귀순 병사로 구하러 갔는지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이 CCTV 공개로 많은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한측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하여 귀순자를 안전지역, 즉 자유의 집 측후방으로 끌어낸 다음에 한측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서 귀순자를 안전지역으로 끌어낸 다음에 차량으로護送을 했다. 그날 국회 보고에서 합참 작전본부장이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These two soldiers bring the defector back to where the ROC JSA Deputy Battalion Commander is. Once the two soldiers bring the wounded defector back to the battalion commander, ROC JSA Deputy Battalion Commander, from there they evacuate them to a vehicle. 한측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한측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These two soldiers bring the defector back to where the ROC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정일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북한 병사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유를 향해 달려왔던 그 장면으로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CCTV 장면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장면이 북측 JS 지역으로 달려오는 네. 차량입니다. 72시간 다리라는 곳을 건너왔고요. 네. 빠르게 질주하는 북한군 병사가 탄 지프차를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밤문각으로 달려오고요. 그런데 저 숲속에서 발견된 차량을 보면 배수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귀순 병사가 탈출했다는 소식에 많은 북한군이 당황해하면서 초소에서 달려오고 있고요. 헬멧을 쓰고 있고 소총을 쥐고 있는데요. 저렇게 달리는 북한군 병사 앞에서 수로에서 나오려다가 포기했던, 그리고 낙엽이를 저렇게 짧은 거리에서 쐈군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저는 짧은 거리라면 제대로 만약에 조준이 돼서 맞췄다면은 네.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저 병사가 바로 저 지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저 저 원래- 전봇대하고 자유의 집 사이에 저 그렇죠. 부분이 바로 군사분계선인데 네, 지금 저기를 맞습니다. 넘었다가 허둥지둥 달려갔고요. 공동경비구역 남쪽 벽에 쓰러져 있는 귀순 병사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 경비대대 간부 3명이요.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이 지금 포복을 해서 네. 병사에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저렇게 사람이 어깨와 대대장입니다. 목을 네. 잡아당겨서요. 저 뒤쪽에 나무 속에 있는 사람이 분이 바로 이제 대대장 대대장입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오는 장면이 이렇게 쭉 달려오다가 네. 초소로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이제 라이트를 켜고 네, 거기서 네. 이제 급가속을 해서 오거든요. 네, 지금 저 장면은 네, 초소 오기 72시간 전입니다. 다리를 건넌 시점인가요? 건넜고 네. 그 다음이 이제 바로 보면 상당히 초소가 하나 빠른 속도네요. 보여요. 근데 초소에서 이제 검문하려고 보니까 이게 원래 본인 차가 아니라 운전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느끼니까 근데 저 갑자기 숲속에 거기서 있는 건 뭘까요? 저기서 수로에 저기서 빠진 어떻게 된 건가요? 거냐면 수로에 빠진 건데요. 이게 저게 네. 도로가 끝입니다. 근데 저 차가 찝차니까 아마도 차량을 타고 넘어오면 네. 뒤에서 총격을 가해도 좀 아무래도 안전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쵸. 이 찝차니까 저기를 통과할 수 그랬군요. 있겠지라고 했다가 이제 거기서 걸려서 한 1분 정도 허둥대다가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고요. 엎드려 그리고 싼 줄 알았더니 엎어지면서 엎드려 근데 싸가지고 저게 이제 넘어진 건가 아니면 진짜 엎드려 싸 자세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있는데 저 순간이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뭐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저 병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 엎드려 싸 했던 그 병사가 지금 바로 저 사람입니다. 얼떨결에 나왔다가 지금 아까 지금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서 본인도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깜짝 놀랐다가 이제 저 부분은 명확하게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놀라서 이제 뒤로 돌아가서 이제 나머지 병사들과 함께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쪽 벽에 쓰러져 있는 이 북한 귀순 병사를 보면 신발이 벗겨져서요. 양말밖에 저희가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렇게 보면 생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귀순 병사를 쫓고 있는 추격조들이 한 4명 정도가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은 아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엎드려 싸로 했고 나머지 그러면
이미 쓰러져 있는 북한군 위에서도 다시 한번 사격 자세로 총격을 가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뒤에서 사격을 한 상당히 거가 절박하게 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절박하고 사실상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거의 40발 정도가 네. 그 쏘아졌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귀순병사한테는 5발에서 6발 정도가 맞았기 때문에 총상을 네. 크게 입고 아마 그 소장이 천공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격 장면을 저희가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런 상황에서 목숨을 건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총격을 가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까운 거리에서 제대로 총격이 가해졌으면 병사가 살아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저 뒤에 3명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는 쪽에 1명이 더 있어서 총 4명인데요. 지금 엎드려 있는 사람은 AK 소총을 들고 있는 거고 네. 뒤에는 권총이고요. 또 저 반대쪽 저 집차 옆쪽으로 이제 지금 또 저 한 명이 거리에서 들어갑니다. AK 소총을 쏜 거 아니에요? 저기서 1명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래도 이제 치명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건 아마도 저 상황이 저 4명의 북한군 병사도 예상치 못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고 또 네. 절박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제대로 조준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게 어찌 보면 이 귀순했던 이 북한군 병사에게는 굉장히 행운으로 이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실제로 같아요. 저게 이렇게 불과 50m입니까? 네, 50m 그리고 정도밖에 안 차에서 되는 거죠. 나오는데 4초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굉장히 긴급한 자유냐 아니냐 상황이었는데. 기도했었던 4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군 병사들도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이 그 군사 분계선을 넘은 그 병사가 스스로 당황해서 어쩔 줄 네. 몰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저기 말이죠. 일촉즉발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자칫하면 추격조에 붙잡힐 수도 있었을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 차에서 내려서 지금 사실 저 그 선까지는 굉장히 짧은 거리잖아요. 네. 저길 뛰어서 넘어간 다음에는 어차피 잡으러 들어오진 못합니다. 그래서 저길 넘는 게 일단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북한군 병사들도 알았을 거예요. 저기서 총을 발사하게 되면 네. 남측으로 총알이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 네. 남측으로 총알이 날라온 것 저 나무 자체가 쪽에 박혀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그러면 총탄이? 반대쪽으로 총탄이 네. 박혔으면 그 남측 이제 관련돼서 이제 총탄이 박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고 네. 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국종 교수가 아마 저 북한군 병사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총탄을 맞은 것 맞습니다.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 영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총을 쏘고 그리고 아까 AK 소총을 줬던 이렇게 엎드려 있던 그 병사가 살짝 넘어가다 놀래서 이 상황에서 총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쓰러진 다음에 총알이 발사된 것 같지는 않다. 이 영상만 보고는 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선을 한번 그어봤었는데요. 바로 지금 보이는 전봇대와 자유의 이 선을 지금 넘으면서 허둥지둥 다시 맞습니다. 돌아가려고 했던 북한 군인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 저 빨간 선인가 네. 보죠. 그래서 저쪽으로 벌써 몇 걸음 이상 넘어온 건데 선이 그어지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아는 모양이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은 말 그대로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군사 분계선을 넘은 다음에 굉장히 당황했을 거 보이고요. 네.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이 역력한 것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다급한 움직임이라고 저희가 보이긴 합니다만 뒤뚱뒤뚱 내려오는 장면이나 총 쏘는 장면을 보면 영 엉성하다는 느낌을 저희가 감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북한군 하면 뭐 어쨌건 그래도 군대에 굉장히 오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번에 귀순한 그 북한군 병사 같은 경우도 8년째 이제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다고 하죠. 근무를 네. 하고 있었던 거고 저기 지금 JS 지역에 있는 정도가 되면 뭐 군기도 많이 잡혀 있는 네. 그런 군사들일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저게 낮은 포복자든지 넘어진 건지가 논란이 넘어지다 될 보니 정도의 엎드려서가 상황이었으니까 됐는지. 네, 그런 얘기까지 네. 나올 정도로 뭔가 좀 엉성해 보이고 네. 그리고 아까 그 군사분계선을 살짝 넘어왔다가 돌아가는 저 병사도 뭔가 굉장히 엉거주춤하고요. 이제 네. 저런 걸 보면 북한군 병사 영양 상태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니, 같고. 왜냐하면 사실상 진짜 이번에 그 귀순병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해보았더니 네. 이 장 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옥수수에 불과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네. 회충이 또 27cm짜리 회충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만큼 면역력이랑 그다음에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뒤에서 추격을 하고요. 엎드려서 자세로 조준 사격을 했는데 뒤늦게 또 북한 경계병력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친필비에 앞으로 집결을 했던 저 장면을 보면 정말 그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임을 느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단 병사가 남쪽으로 넘어오고 나서 네. 그 저기 한 10여 명 정도가 김일성 친필비 앞에 지금 10여 명이 좀 그렇죠. 넘네요. 저기서 네. AK 소총 같은 이제 중후하기를 들고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한 병사가 어쨌건 JS를 넘어서 귀순을 하면 네. 그때 추격했던 그리고 저 지역에 있는 저 병사들이 아마도 북한으로부터 굉장히 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 안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걸 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라는 것 때문에 일단 다 모였다가
결국 넘어갔다간 이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네. 그만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시에 북한 군인들을 보면 체포하기보다는 네. 어떻게든 사살해야겠다는 게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사살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뭐 체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게 일단 만약에 넘어가서 남한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흘러나갈 수 있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만약에 지금 북한으로 돌아갔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이라는 곳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특히 저렇게 마지막까지 쫓아와서 우리 조금 전에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과 10m, 15m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 심지어 정전협정까지 위반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저 지금 마지막까지 추적했던 저 북한군 병사들 그리고 아까 김일성 그 친필비 앞에 있었던 병사들도 처벌을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쓰러진 장면까지 저희가 CCTV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감시 장비 영상으로 공개됐던 쓰러진 이후에 우리의 간부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끌어오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JSA 대대장이요. 포복을 한 것처럼 당초에는 처음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확인됐던 열화상 공개에 보면 부사관들 둘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군요. 저게 바로 낮은 포복 아니겠습니까? 맨 왼쪽에 있는 귀순병사를 향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대대장의 저 자세는 뭡니까? 그 어머 뒤에서- 사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모 사격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처음에 밝혀진 브리핑에 따르면 대대장이 직접 포복으로 이 귀순병사를 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논란이 됐었죠. 왜냐면은 네.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네. 얘기를 했는데요. 이 CCTV, 그러니까 이 열감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실제로 대대장이 구하러 포복을 하고 간 것은 아니고 후방에서 이 병사들을 뒤에서 어모 사격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사실 뭐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대응이 굉장히 적절했다고 보이긴 하는데 다만 최초에 그런 좀 다른 발표를 했던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는 아니, 제가 조금 네.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군부대에서 그걸 발표한 게 아니고 그건 언론에서 처음에 이제 취재해서 공개를 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네, 네. 것처럼 대대장이 직접 가서 구해왔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군에서는 그런 얘기를 발표 안 했는데 다음 날 저렇게 뒤에서 어모 사격하면서 뒤에 후방에 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도 이 열감지 영상의 일부가 좀 언론에 유출이 됐는지 앞에 두 명이 가는 저 부사관만 이제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마 기자 네. 눈에. 그러니까 저기에 대대장이 또 없었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또 대대장이 굉장히 비난을 받았다가 오늘 결국 저게 나온 거거든요. 포복으로 접근해서 안전 지역으로 끌어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끌고 내려갔는데 저기 네. 지금 대대장이 있는 장소도 북한 지역에서 사격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기 물론 때문에 맞죠. 그런 네. 것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점이 좀 어느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이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언제 북한의 포탄과 총격이 날아올지 그렇죠. 모르는 상황에서 세 명이 저렇게 낮은 자세를 포복을 해서 죽었을지 살았을지 감지가 되지 않는 사람을 끌어내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 네. 대대장의 지휘라든지 아니면은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만 왜 처음부터 이 병사 자체가 중요하지 대대장이나 그렇죠. 누구 하나를 영웅으로 굳이 만들려고 했는 그 어설픈 브리핑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장과 그리고 부사관 두 명이 굉장히 훌륭하고 되게 네. 적합한 조치를 통해서 그 구조를 해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발표를 했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최초에 좀 영웅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대대장의 포복. 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면은요. 결국 자유를 위해서 저렇게 절박하게 뛰었고 그리고 숨질 뻔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의 피 12,000리터를 받았나요? 이분의 피 안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귀순병사의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상태에 대해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일단 다행인 거고요. 상당히 의식을 회복했기 때문에 명료하게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충격 때문에 우울감이 있긴 한데요. 이분이 지금 왜 기순을 해서 또 병상 안에서 여기가 남한의 땅임을 보고 본인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소녀시대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미국 영화도 있고요. 트랜스포머였죠. 네. 포터라고 하던데 트랜스포터입니다. 일단 현빈을 네,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묵한 청년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뭐 의료진에 따르면 네. 9차례 수술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총탄도 네. 제거를 하고 또 거기다가 그 손상된 그 장기까지 절제하는 등 굉장히 큰 수술이 있었는데 애초에 걱정됐던 거는 의식이 안 돌아왔단 말이죠. 상당 기간 네.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의식이 깨어났고 게다가 여기가 남한입니까라고 물을 정도로 좀 이제 회복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이런 물리적인 또는 육체적인 충격도 있지만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한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게 네. 그 지금 이국종 교수도 말을 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 환자들이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경우에는 더 나빠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듬직하고 의료진들 좋은 네. 청년, 연예인 현빈을 닮았다고 하는데 이 몸 안에서 뭐 회충 발견까지는요. 북한의 인권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만 또 손가죽이 빨래판처럼 단단했다. 이국종 교수가 직접 일문일답에서 밝힌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8년 동안 군부대 생활을 했고 뭐 운전병이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훈련을 계속 받아왔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손바닥에 이제 굳은 살이 안 박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네. 같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의료진들이 굉장히 좀 적절하게 좀 긴장도 풀어주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시도했던 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소녀시대의 지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인디밴드의 락 버전이 있고 아. 소녀시대의 노래가 있는데 그걸 다 틀어줬는데 네. 나는 원본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외모로만 평가하지 말고 네. 음악 들을 때 어떤 게 제일 좋냐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나는 그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트랜스포터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TV 뭐 영화 채널 같은 데 보면 이제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네. 광고 나오니까 갑자기 영화를 왜 껐느냐. 아. 우리나라에는 원래 이렇게 중간에 광고가 나오고 이 광고에 있는 물건 다 사려면 굉장히 비싸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긴장을 풀어줬다라는 건 아까 뭐 우울증에 좀 어느 정도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병사에게 그래도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극을 방안이 주지 아닌가 않기 이런 생각이 위해서. 듭니다. 의식 차리고 첫마디가 윽 아파요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청년의 이름은 오모 씨, 이름을 정확히 밝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 24세, 우리나라 나이 25세의 청년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또래의 대한민국 청년과는 달리 피부 상태가 조금 빨래판처럼 단단했다. 이게 어떤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8년이라는 어떤 긴 시간을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랑 달리 그러니까 17세부터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로 치면 한창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에 네. 군 생활을 했고요. 8년간 이렇게 아주 혹독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같은 나이의 청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악수를 했더니 굉장히 굳은 살, 거의 뭐 UDT 같은 그런 손바닥을 보였다고 하니까요. 네. 일반 사실 남한에 태어난 우리 젊은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의 청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또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있나요? 네. 항생제 같은 거 말이죠. 그게 사실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지금 네.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폐혈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북한군 병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항생제 노출이 많이 안 됐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생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감수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약이 잘 듣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일주일 안에 어쩌면 일반 병실로 이동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국종 교수의 오늘 브리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의료진과 이야기를 하는 기순병사의 증언을 보면은요. 북한에서 테라땡, 갤로땡이라고 하는 네. 현대자동차 차량을 몰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상표를 근데 떼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아까 뉴스상으로 이제 테라땡, 갤로땡 이 두 가지를 이제 직접 몰아봤다고 하는데 네. 의아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저차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저게 어떻게 들어갔을까? 추천컨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래 탄 차들을 중고로 해서 이제 중국으로 보내고 네.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때 이게 남한의 차라고 하면 또 아무래도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또 동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저 관련된 이제 마크 같은 건 전부 다 떼고 운전했던 것 같고요. 장래꿈이 법조인이었답니다. 네. 아, 네. 장래꿈이 법조인이었고 그래서 원래 자기는 공부를 해서 김일성 종합대학의 법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네.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한에 귀순을 해서 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제 법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운전병을 하면서 그렇게 질주했던 이유가 트랜스포터에서 외국 배우가 차를 모으는 걸 보고 본인도 그렇게 빨리 달리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볼 건 다 보는 모양이에요. 그러게요. 그게 사실 뭐 아마 정규적으로 한국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외국에 있는 영화를 잘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DVD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고 네. 이를 통해서 한국 문화 그리고 특히 뭐 걸그룹 같은 것도 다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알려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이 귀순병사가 한국 차를 몰면서 또 남한을 동경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또 한국으로 좀 오고 싶어 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도 아마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탈출 경로 CCTV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금 의사로서의 경력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변호사님. 그리고 변호사님도 함께 보시면 이게 천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대동맥 쪽으로도 총알이 갈 수가 있었는데 그걸 피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을까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보면은 총알이 거의 40발 가량이 발사가 됐고 실제로 네. 한 5발 정도가 병사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해 보니까 총탄이 박혀 있는 것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소장 그리고 대장 같은데 아마 천공이 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 브리핑에서 나왔지만은 분변이 또 복막으로 들어와서 복막염까지 생겼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기순 병사가 아마도 정신력 을 바탕으로 네. 좀 이겨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이국종 교수가 굉장히 또 치료를 잘 해줬고 또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 피 12,000cc가 네. 들어갔던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서 천운으로 아마 살아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2,000cc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맞은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 인간의 몸에는 네. 4,000에서 5,000cc 정도가 혈액량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몸의 3배의 혈액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렸다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생명인데 말이죠. 이 사람이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네요. 이 무슨 서글픈 소식입니까? 이게 이제 뭐 병원비 지급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등급이 높으니까 국정원에서 치료비를 대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보가 많이 없는 그냥 일반 귀순이라면 뭐 치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부에서 이제 제공을 네. 하고 12주간 이제 정착 지원 교육을 이렇게 받는 그런 정도로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치료비는 지급이 되지만 이 병사가 북한에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서글플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사실 아니 사람 보면은 위에 사람 치료비가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그쵸. 말이죠.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더라도 네. 지금 들어간 약들이 비급여 약,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적용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의 한 5천만 원 이상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 귀순병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무려 한 1억 원 정도가 치료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팔 찔려가며 수혈한 혈액 12,000cc가 이 병사 몸속에서 3번 돌아 살고 있다라고 이국종 교수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3시간 가까운 브리핑 동안에 이국종 교수가 울먹이더라고요. 왜 이분을 사람을 살린 사람인데 사나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겠을까요? 그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말이 말을 낳고 낳은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말의 잔치가 돼버리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그걸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자분들께 충분히 저 정보를, 환자분에 대한 정보를 드리지 못해서 제가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환자의 인권은 환자가 죽음의 선상에 서 있을 때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다. 잘릴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는데 이 브리핑마저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저는 칼을 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칼이지 정쟁으로 모으는 칼이 아니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무엇이 이국종 교수 격정 토로를 하게 한 겁니까? 글쎄요. 이국정 교수 입장에서는 이 귀순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죠. 그리고 네. 수술을 2차례 걸쳐 수술을 했고 그 이후에도 집중적인 치료를 계속하는 말 그대로 외과 의사로서 칼 쓰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만약에 브리핑을 하는 것이 어떤 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뭐 어떤 법 위반이다라는 네. 어떤 비판들이 있었는데 교수 입장에서는 슬프겠죠. 칼을 쓰는 사람인데 이런 말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마음의 비수로 꽂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섭섭하고 섭섭할 네. 그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길래 그렇게 내가 적폐입니까? 라고까지 반문을 하나요? 사실 김종대 의원 이제 정의당 의원이죠. 김종대 의원이 이제 SNS를 통해서 그런 글들을 올리면서 이게 논란이 네. 시작이 된 건데요. 북한 병사에 아까 말씀했던 뭐 기생충이 나왔다, 뭐 분변 얘기가 나오고, 뭐 옥수수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환자의 그 내부 의료 정보를 네. 대외적으로 유출하면 이건 의료법 위반이다. 뭐 북한군의 인권은 이렇게 침해해도 되느냐? 네. 북한군의 인권을 이렇게 침해하는 건 아까 따라와서 총질을 했던 저 북한군하고 다를 게 없다. 이런 취지의 SNS를 올린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국종 교수는
이 북한군 병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여러 가지 뭐 기생충이 네. 나왔다 이런 여러 가지 브리핑은 이제 합참이랑 전부 다 이제 합의가 돼서 나왔던 그런 브리핑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김종대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고 그게 네. 이제 계속 논쟁으로 번지는 상황이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본인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데 너무 정쟁의 한복판에 자기를 갖다 놓은 것 같다 보니 네. 굉장히 서운하다 이런 감정을 토로하신 것 사실 같습니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종대 의원은 지적 자체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봤을 때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안보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위법성이 조각될 걸로 보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친고죄라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네. 지금 뭐 기수명 환자가 이거를 뭐 고소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좀 무의미한 논란이 아닌가 싶긴 한데 오히려 지금 시기가 어떠냐면은 환자의 적절한 치료가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네. 논란이 지양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 먼저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어떻게 저렇게 큰 도로를 한달음에 내걸었을까 싶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군의 지금 대응 태세를 보면은요, 저들의 안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응 프로토콜로 보면 제대로 응사를 하거나 대응을 한 겁니까? 북한군이요. 근데 사실 북한군들 입장에서 완전한 긴급 상황이고 저게 예상하기 힘든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원래는 저렇게 다급하지 않았으면 남측으로 총알이 넘어오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무리수를 쓰진 않았을 텐데 지금 아시겠지만 저 집에서 내리고 바로 불과 그 군사 분계선까지 한 10m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저게 정도 상황이 소총인가요? 되다 보니까 네. 만약에 살아서 남한으로 넘어올 경우에 본인들이 받을 처벌까지 고려를 한다면 자기도 이제 어찌 보면 거의 죽기 살기로 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대응 프로토콜을 뭐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조차 아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황급하게 달려오는 북한군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저렇게 모든 장전을 다 하고 임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JSA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고 지금처럼 이 기순병이 정말 이 넘어서 남한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사살이 목적이겠죠. 사살이 네.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장비를 다 갖춰서 쉽게 말하면 완전 무장한 상태로 이렇게 추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네. 이제 AK 소총을 사용한 것은 JSA 내에서는 이제 권총만 휴대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도 역시 정전협정 위반의 문제의 소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항의를 했다고 하지만 특별히 반응을 들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항의를 해도요. 네. 항의에 그치지 뭔가 특별하게 정전협정 위반으로 제재를 가는 거,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는 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브리핑하는 걸 북한에서 녹음해 갔다, 녹화해 네. 갔다.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 우리가 이 항의한 내용을 북한의 항의 내용이 알려질 것이다 정도 수준이지. 네. 사실 AK 소총이나 뭐 박격포도 뭐 저 지역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과거부터 그냥 관례적으로 갖고 있어서 문제 제기조차도 잘 안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의 좀 네. 항의 실효성이라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한 7, 8년째 이상 남북한의 어떤 채널 자체가 끊겨 있기 네. 때문에 어떤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뭐 통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연락이 잘 됐었는데 네. 현재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군사 분계선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통지를 하는 모습을 찍어가는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문제 제기가 됐고요. 또 특히 네. 유엔사에서는 회의 소집을 통보를 하였으나 뭐 북한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딱히 대응 방법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기순병사에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숨차오르는 기순병사의 소식, 어쨌든 빠른 쾌유를 빕니다. 다음 소식은 잠깐 분위기를 전환하는 측면에서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래방에 많이들 가실 텐데요. 이 취기에 올라서 노래방에서 선곡을 하거나 그러다가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 않습니까? 주인이 퇴근을 해가지고요. 네. 거기서 때 아니게 그냥 갇힐 수밖에 없었었는데 네. 한밤에 이분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게 19일 새벽 3시에 네. 술 취한 한 손님이 노래방에 찾아옵니다. 네. 노래방에 술 취해서 이제 자기 방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가면 되는데 다음날 오후에 그러니까 이분이 발견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술 취해서 나오다가 다른 빈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빈 방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잠이 듭니다. 근데 주인은 당연히 손님들은 다 갔다고 생각하고 퇴근을 하고 네. 근데 다음날 오후 6시에 이제 다시 이 노래방을 열기 위해서 딱 들어왔더니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네. 봤더니 한 손님이 누워서 쿨쿨 자고 있고 네. 거기에 맥주가 27병이 빈 병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갇히신 분은 아니, 갇힌 그 게 나쁘지 이분 않았던 것 같아요. 27병을 다 27병을 드신 다 드신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약간 알코올 중독 증세도 좀 있었던 분인데
새벽 3시에 집에 가려고 이제 나가다 보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네. 나 갇혔네? 하다가 이제 냉장고를 보니까 이제 맥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맥주를 27병을 다 마시고 거기서 잠이 들어서 이 주인이 이거는 이 사람이 무단 침입한 거고 이 맥주 27병을 마신 건 절도다. 그래서 네.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분한테는 이 감금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분을 그러니까 뭐 소위 감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건 감금을 뭐 당하지 손님의 주장입니다만. 그렇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더 술을 많이 먹고 또 다른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아까 백성문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약간 그 알코올 중독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노래방 손님 입장에서 조금 당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는 일어나 봤더니 갑자기 막 널브러져 있고 이런 거고, 그다음 그 업주 입장에서도 황당하게 갑자기 들어왔더니 손님 있는지도 모르고 퇴근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막 술 냄새가 나고 맥주가 네. 널브러져 있고 뭐 되게 황당한 사건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조사가 되는데 경찰에서는 이 침입의 고의성을 떠나서 허락 없이 술 마신 부분은 절도니까 뭐 그 네. 부분을 변상하라라고 아마 이렇게 제기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 합의가 잘 되면은 아마도 검찰 측에서 기소 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하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3시에 들어왔다가 발견되는 저녁 시간까지 27병을 마셨던 노래방 손님이었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전혀 있는 줄 모르고 퇴근했다가 놀랬겠어요. 근데 27병 마셨으면 이거 치사량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정말 술을 잘 마시긴 하나 봐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 감금당한 분이 맨 처음에는 당황을 했다가 오히려 더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술이 냉장고에 문을 열면 계속 있으니까 있는 대로 계속 마시다가 결국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잠이 들었고 그 잠이 들어서 깨보니까 주인이 나타난 거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침입도 아니고 감금도 아닙니다. 왜냐면 주인은 이 사람을 가두려고 그렇죠.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람도 노래방에 제 발로 들어왔기 맞습니다. 때문에 침입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이 맥주 마신 것만 변상하고 끝을 내는 방법으로 일단 네. 경찰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그 돈이 있을지가 이제 또 모르겠네요. 얼마 내야 되나요? 맥주 한 병에 얼마쯤 할까요? 한 병에 저런데 한 5천 원 정도 아닐까요? 13만 원, 14만 원 한 정도 11만 원 정도는 내야 되겠군요. 네. 이 기사의 제목은 갇힌 김에 퍼마신 노래방 손님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순 병사 생사의 기로에서 그렇게 절박하게 뛰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특히 JSA 대대장이요. 직접 귀순 병사로 구하러 갔는지도 논란이 됐었었는데요. 오늘 이 CCTV 공개로 많은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한측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하여 귀순자를 안전지역, 즉 자유의 집 측후방으로 끌어낸 다음에 한측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서 귀순자를 안전지역으로 끌어낸 다음에 차량으로 후송을 했다. 그날 국회 보고에서 합참 작전본부장이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These two soldiers bring the defector back to where the ROC JSA Deputy Battalion Commander is. Once the two soldiers bring the wounded defector back to the battalion commander, ROC JSA Deputy Battalion Commander, from there they evacuate him to a vehicle. 한측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한측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These two soldiers bring the defector back to where the ROC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정일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 병사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유를 향해 달려왔던 그 장면으로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CCTV 장면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장면이 북측 JS 지역으로 달려오는 네. 차량입니다. 72시간 다리라는 곳을 건너왔고요. 빠르게 질주하는 북한군 병사가 탄 지프차를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방문각으로 달려오고요. 그런데 저 숲속에서 발견된 차량을 보면 배수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순병사가 탈출했다는 소식에 많은 북한군이 당황해하면서 초소에서 달려오고 있고요. 헬멧을 쓰고 있고 소총을 쥐고 있는데요. 저렇게 달리는 북한군 병사 앞에서 수로에서 나오려다가 포기했던 그리고 낙엽이를 저렇게 짧은 거리에서 쐈군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저는 짧은 거리라면 제대로 만약에 조준이 돼서 맞췄다면은 네.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저 병사가 바로 저 지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저 저 원래- 전봇대하고 자유의 집 사이에 네, 저 그렇죠. 부분이 바로 군사분계선인데 네, 지금 저기를 맞습니다. 넘었다가 허둥지둥
달려갔고요. 공동경비구역 남쪽 벽에 쓰러져 있는 기순병사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 경비대대 간부 3명이요. 오른쪽에 있는 2사람이 지금 포복을 해서 네. 병사에 접근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저렇게 사람이 어깨와 대대장입니다. 목을 네. 잡아당겨서요. 저 뒤쪽에 나무 속에 있는 분이 사람이 이제 바로 대대장 대대장입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오는 장면이 이렇게 쭉 달려오다가 네. 초소로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이제 라이트를 켜고 네, 거기서 네. 이제 급가속을 해서 오거든요. 네, 지금 저 장면은 네, 초소 오기 72시간 전입니다. 다리를 네. 건넌 시점인가요? 건넜고 그 다음이 감지가 되지 않는 사람을 끌어내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 네. 대대장의 지휘라든지 아니면은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만 왜 처음부터 이 병사 자체가 중요하지 대대장이나 그렇죠. 누구 하나를 영웅으로 굳이 만들려고 했는 그 어설픈 브리핑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장과 그리고 부사관 2명이 굉장히 훌륭하고 되게 네. 적합한 조치를 통해서 그 구조를 해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발표를 했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최초에 좀 영웅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대대장의 포복. 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면은요. 결국 자유를 위해서 저렇게 절박하게 뛰었고 그리고 숨질 뻔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의 피 12,000리터를 받았나요? 이분의 피 안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순병사의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상태에 대해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일단 다행인 거고요. 상당히 의식을 회복했기 때문에 명료하게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충격 때문에 우울감이 있긴 한데요. 이분이 지금 왜 기순을 해서 또 병상 안에서 여기가 나만의 땅임을 보고 본인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3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소녀시대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미국 영화도 있고요. 트랜스포머였죠. 네. 포터라고 하던데 아, 트랜스포터입니다. 일단 현빈을 네, 맞습니다.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묵한 청년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뭐 의료진에 따르면 네. 9차례 수술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총탄도 네. 제거를 하고 또 거기다가 그 손상된 그 장기까지 절제하는 등 굉장히 큰 수술이 있었는데 애초에 걱정됐던 거는 의식이 안 돌아왔단 말이죠. 상당 기간 네.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의식이 깨어났고 게다가 여기가 남한입니까라고 물을 정도로 좀 이제 회복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이런 물리적인 또는 육체적인 충격도 있지만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한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게 네. 그 지금 이국종 교수도 말을 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 환자들이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경우에는 더 나빠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듬직하고 의료진들 좋은 네. 청년, 연예인 현빈을 닮았다고 하는데 이 몸 안에서 뭐 회충 발견까지는요. 북한의 인권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만 또 손가죽이 빨래판처럼 단단했다. 이국종 교수가 직접 일문일답에서 밝힌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8년 동안 군부대 생활을 했고 뭐 운전병이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훈련을 계속 받아왔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손바닥에 이제 굳은 살이 안 박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네. 같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의료진들이 굉장히 좀 적절하게 좀 긴장도 풀어주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시도했던 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소녀시대의 지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인디밴드의 락 버전이 있고 결국 넘어갔다간 이건 이제 그다음부터는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네. 그만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시에 북한 군인들을 보면 체포하기보다는 네. 어떻게든 사살해야겠다는 게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사살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뭐 체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게 일단 만약에 넘어가서 남한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흘러나갈 수 있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 만약에 지금 북한으로 돌아갔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이라는 곳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특히 저렇게 마지막까지 쫓아와서 우리 조금 전에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과 10m, 15m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 심지어 정전협정까지 위반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저 지금 마지막까지 추적했던 저 북한군 병사들 그리고 아까 김일성 그 친필비 앞에 있었던 병사들도 처벌을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쓰러진 장면까지 저희가 CCTV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감시 장비 영상으로 공개됐던 쓰러진 이후에 우리의 간부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끌어오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JSA 대대장이요. 포복을 한 것처럼 당초에는 처음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확인됐던 열화상 공개에 보면 부사관들 둘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군요. 저게 바로 낮은 포복 아니겠습니까? 맨 왼쪽에 있는 귀순병사를 향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대대장의 저 자세는 뭡니까? 그 뒤에서- 어머 사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모 사격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처음에 밝혀진 브리핑에 따르면 대대장이 직접 포복으로 이 귀순병사를 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논란이 됐었죠. 왜냐면은 네.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네. 얘기를 했는데요. 이 CCTV, 그러니까 이 열감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실제로 대대장이 구하러 포복을 하고 간 것은 아니고 후방에서 이 병사들을 뒤에서 어모 사격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사실 뭐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대응이 굉장히 적절했다고 보이긴 하는데 다만 최초에 그런 좀 다른 발표를 했던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는 아니, 제가 조금 네.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군부대에서 그걸 발표한 게 아니고 그건 언론에서 처음에 이제 취재해서 공개를 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네, 네. 것처럼 대대장이 직접 가서 구해왔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군에서는 그런 얘기를 발표 안 했는데 다음 날 저렇게 뒤에서 어모 사격하면서 뒤에 후방에 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도 이 열감지 영상의 일부가 좀 언론에 유출이 됐는지 앞에 두 명이 가는 저 부사관만 이제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마 기자 네. 눈에. 그러니까 저기에 대대장이 또 없었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또 대대장이 굉장히 비난을 받았다가 오늘 결국 저게 나온 거거든요. 포복으로 접근해서 안전지역으로 끌어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끌고 내려갔는데 저기 네. 지금 대대장이 있는 장소도 북한 지역에서 사격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었기 물론 때문에 맞죠. 그런 네. 것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쪽이 좀 어느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이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언제 북한의 포탄과 총격이 날아올지 그렇죠. 모르는 상황에서 세 명이 저렇게 낮은 자세를 포복을 해서 죽었을지 살았을지 했는데 네. 북한군 병사들도 알았을 거예요. 저기서 총을 발사하게 되면 네. 남측으로 총알이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 네. 남측으로 총알이 날아온 것 저 나무 자체가 쪽에 박혀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총탄이? 총탄이 네. 바뀌었으면 그 남측 이제 관련돼서 이제 총탄이 박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고 네. 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국종 교수가 아마 저 북한군 병사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총탄을 맞은 것 맞습니다.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 영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총을 쏘고 그리고 아까 AK 소총을 줬던 이렇게 엎드려 있던 그 병사가 살짝 넘어가다 놀래서 이 상황에서 총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쓰러진 다음에 총알이 발사된 것 같지는 않다. 이 영상만 보고는 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선을 한번 그어봤었는데요. 바로 지금 보이는 전봇대와 자유의 이 선을 지금 넘으면서 허둥지둥 다시 맞습니다. 돌아가려고 했던 북한 군인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 저 빨간 선인가 네. 보죠. 그래서 저쪽으로 벌써 몇 걸음 이상 넘어온 건데 선이 그어지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아는 모양이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은 말 그대로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군사 분계선을 넘은 다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워 보이고요. 네.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이 역력한 것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다급한 움직임이라고 저희가 보이긴 합니다만 뒤뚱뒤뚱 내려오는 장면이나 총 쏘는 장면을 보면 영 엉성하다는 느낌을 저희가 감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군 하면 뭐 어쨌건 그래도 군대에 굉장히 오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번에 귀순한 그 북한군 병사 같은 경우도 8년째 이제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다고 하죠. 근무를 네. 하고 있었던 거고 저기 지금 JS 지역에 있는 정도가 되면 뭐 군기도 많이 잡혀 있는 네. 그런 군사들일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저게 낮은 포복자든지 넘어진 건지가 논란이 넘어지다 될 보니 정도의 엎드려서가 상황이었으니까 됐는지. 그런 얘기까지 네. 나올 정도로 뭔가 좀 엉성해 보이고 네. 그리고 아까 그 군사분계선을 살짝 넘어왔다가 돌아가는 저 병사도 뭔가 굉장히 엉거주춤하고요. 이제 네. 저런 걸 보면 북한군 병사 영양 상태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상 진짜 이번에 그 귀순병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해보았더니 네. 이 장 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옥수수에 불과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네. 회충이 또 27cm짜리 회충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만큼 면역력이랑 그다음에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뒤에서 추격을 하고요. 엎드려서 자세로 조준 사격을 했는데 뒤늦게 또 북한 경계병력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친필기에 앞으로 집결을 했던 저 장면을 보면 정말 그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임을 느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단 병사가 남쪽으로 넘어오고 나서 네. 그 저기 한 10여 명 정도가 김일성 친필비 앞에 지금 10여 명이 아, 좀 그렇죠. 넘네요. 저기서 네. AK 소총 같은 이제 중후하기를 들고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한 병사가 어쨌건 JS를 넘어서 귀순을 하면 네. 그때 추격했던 그리고 저 지역에 있는 그 저 병사들이 아마도 북한으로부터 굉장히 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 안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걸 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는 것 때문에 일단 다 모였다가 이제 바로 보면 상당히 초소가 하나 빠른 보여요. 속도네요. 근데 초소에서 이제 검문하려고 보니까 이게 원래 본인 차가 아니라 운전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느끼니까 근데 저 갑자기 숲속에 거기서 있는 건 뭘까요? 저기서 근데 수로에 저기서 빠진 어떻게 된 건가요? 거냐면 수로에 빠진 건데요. 이게 저게 네. 도로가 끝입니다. 근데 저 아. 차가 찝차니까 아마도 차량을 타고 넘어오면 네. 뒤에서 총격을 가해도 좀 아무래도 안전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쵸. 이 찝차니까 저기를 아, 통과할 수 그랬군요. 있겠지라고 했다가 이제 거기서 걸려서 한 1분 정도 허둥대다가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고요. 엎드려 싼 줄 알았더니 엎어지면서 엎드려 근데 싸가지고. 저게 이제 넘어진 건가 아니면 진짜 엎드렸어 자세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있는데 저 순간이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뭐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저 병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 엎드렸어 했던 그 병사가 지금 아, 바로 저 사람입니다. 얼떨결에 나왔다가 지금 아까 지금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서 본인도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깜짝 놀랐다가 이제 저 부분은 명확하게 정전접종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놀라서 이제 뒤로 돌아가서 이제 나머지 병사들과 함께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쪽 벽에 쓰러져 있는 이 북한 귀순 병사를 보면 신발이 벗겨져서요. 양말밖에 저희가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렇게 보면 생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귀순 병사를 쫓고 있는 추격조들이 한 4명 정도가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은 아마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엎드려 싸로 했고 나머지 그러면 이미 쓰러져 있는 북한군 위에서도 다시 한번 사격 자세로 총격을 가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뒤에서 사격을 한 상당히 거가 절박하게 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절박하고 사실상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거의 40발 정도가 네. 그 쏘아졌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귀순 병사한테는 5발에서 6발 정도가 맞았기 때문에 총상을 네. 크게 입고 아마 그 소장이 천공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격 장면을 저희가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런 상황에서 목숨을 건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총격을 가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까운 거리에서 제대로 총격이 가해졌으면 병사가 살아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저 뒤에 3명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는 쪽에 한 명이 더 있어서 총 4명인데요. 지금 엎드려 있는 사람은 AK 소총을 들고 있는 거고 네. 뒤에는 권총이고요. 또 저 반대쪽 저 집차 옆쪽으로 이제 지금 또 저 한 명이 거리에서 들어갑니다. AK 소총을 쏜 거 네, 아니에요? 저기서 한 명 그쵸?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래도 이제 치명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건 아마도 저 상황이 저 4명의 북한군 병사도 예상치 못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고 또 네. 절박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제대로 조준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게 어찌 보면 이 귀순했던 이 북한 병사에게는 굉장히 행운으로 이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실제로 같아요. 저게 이렇게 불과 50m입니까? 네, 50m 정도밖에 그리고 안 차에서 되는 거죠. 나오는데 4초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굉장히 긴급한 자유냐 아니냐 상황이었는데. 기로에 섰던 4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군 병사들도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이 그 군사 분계선을 넘은 그 병사가 스스로 당황해서 어쩔 줄 네. 몰라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저기 말이죠. 일촉즉발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자칫하면 추격조에 붙잡힐 수도 있었을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 차에서 내려서 지금 사실 저 그 선까지는 굉장히 짧은 거리잖아요. 네. 저길 뛰어서 넘어간 다음에는 어차피 잡으러 들어오진 못합니다. 저길 넘는 게 일단 최우선이라고 생각을